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8장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8장의 내용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주가 되겠는데 중요한 건 또 포텐셜 에너지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을 잘못 알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8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공부하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좀 개념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8-1장부터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죠. 자,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위치 에너지라고도 많이 번역을 해요. 위치 에너지. 왜냐하면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위치가 바뀌면 그 에너지가 바뀌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라고도 하는데, 이 할리데이 책에서는 일단 번역본에서는 그냥 위치라고 바꾸지 않고 그대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중력뿐만이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를 처음 정의할 때는 항상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가지고 정의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그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기호로 U라고 써요. 그런데 U 자체를 처음 시작해서부터 정의하는 게 아니라 U는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U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W와 같아요. 이 W는 힘이 하는 일인데, 특히 이 경우에는 보존력이 하는 일을 우리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8장을 공부할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또는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하게 되는데, 앞에 어떤 힘이 들어가느냐 그 힘에 의해서 포텐셜 에너지의 종류가 이제 나오게 돼요. 먼저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 W를 중력이 하는 일로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델타 U,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기서는 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해야겠죠. 델타 U는 바로 마이너스 W이다. 이때 W는 뭐냐? 중력이면 중력이 하는 일. 만약에 이게 탄성력이라면, 용수철이라면 용수철 힘이 하는 일.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보존력이 하는 일. 이걸로 기억을 하면 되겠죠. 지금은 중력이지만 이제 일반화시키면 보존력이 하는 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자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럼 보존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보존력이라고 하는 것에 내용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책에서는 20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3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보존력과 비보존력 이렇게 이제 단원이 나와 있죠. 그때 보존력은 우리가 W1, WT 먼저 이런 양을 먼저 얘기하는데, 개의 짜임새가 변할 때, 짜임새라고 하는 건 개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상호적인 위치라고 봐도 돼요. 입자들의 위치. 그래서 개의 위치, 입자들의 위치가 변할 때 그때 힘이 하는 일을 W1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W2는 개의 짜임새가 반대로 변할 때, 1번 과정에서 변하는 것과 반대로 변할 때 그때 그 과정에서 힘이 하는 일을 W2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W1이 마이너스 W2가 됐다면, 이게 이제 조건이죠. 이런 경우라면 그 힘은, 이런 힘은 보존력이 돼요. 보존력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W1과 마이너스 W2가 다르다면 그때는 보존력이 아니라 비보존력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비보존력은 여러분 마찰력, 특히 이제 운동 마찰력이겠죠. 운동 마찰력은 대표적인 비보존력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204페이지에 가보면 또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 자, A에서 B, 이 위치 A와 위치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1번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1번 경로를 따라서 A에서 B로 갔을 때, 그리고 2번 경로는 좀 다른 경로죠. 그래서 두 다른 경로가 주어져 있을 때, 두 점 사이에서 움직이는 입자의 보존력이 한 일은 경로에 무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A에서 B로 1번 경로를 거칠 때 힘이 하는 일, 이게 WAB1이고, 2번 경로를 거쳤을 때 하는 일, 이게 WAB2예요. 이게 같다면 이때 작용하는 그 힘은 보존력이 될 수 있다. 대개는 이렇게 이제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거꾸로죠. 거꾸로. 두 점 사이에서 움직이는 입자에 보존력이 작용했다면 경로에 무관한 거예요. 따라서 1번 경로든지 2번 경로든지 같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경로와 2번 경로는 임의의 경로예요. 임의의 경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임의의 두 경로가 주어졌을 때 그 경로를 따라 힘이 하는 일이 같으면 그때 그 힘은 보존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임의의 경로라고 주어진 경우에만. 그렇지 않고 그냥 두 경로가 주어졌는데 1번 경로를 갈 때 그 힘이 하는 일과 2번 경로를 갈 때 그 힘이 하는 일이 같다? 그러면 보존력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건 아니에요. 그 반대가 되겠죠. 보존력일 경우일 때 1번 경로와 2번 경로를 지날 때 그 힘이 하는 일이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임의의 경로라면 반대도 적용이 되는 거지만. 자,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조금은 주의를 해서 읽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이 주어져 있기도 한데 일단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닫힌 경로를 따라 운동하는 입자에 보존력이 한 일은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닫힌 경로라고 하는 건 어떤 점에서 시작해서 다시 그 점까지 돌아오는 경우에 그 힘이 보존력이 한 일은 제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존력이 작용했다면 보존력은 닫힌 경로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이걸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WC라고 합시다. WC는 A에서부터 다시 A까지 돌아오는 동안 그 힘이 하는 일은 FDX의 적분, X축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로를 따라서 DS라는 경로를 따랐다고 합시다. 그때 이 FC가 보존력이라면 그 보존력이 하는 일은 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A에서부터 다시 A까지 돌아왔다. 즉, 닫힌 경로를 따라 이동했다. 그 경우에 보존력이 하는 일은 0이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보존력이 하는 일을, 보존력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왜 보존이라는 말을 쓰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뒷장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기 때문에 그 힘은 보존력이 되는 거예요. 즉, 이 힘은 아무리 작용해도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력인데, 그럼 비보존력이라는 얘기는 그런 힘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비보존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